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5일 JCN 모닝뉴스입니다. 김두겸 울산시장 당선인이 민선 7기 핵심 사업에 대해 잇단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오늘 기자의 눈에서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네, 김두겸 울산시장 당선인 일주일 있으면 정식 취임을 합니다. 아직 취임은 안 했지만 당선인 신분으로 인수위원들과 현장을 누비면서 광폭의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매일 뉴스가 되고 있는 것처럼 전임 시장이 추진하는 핵심 사업들에 잇단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김영환 기자와 하나씩 얘기해 보겠습니다. 김 기자, 네. 김두겸 당선인의 인수위원회 계속 뉴스거리가 되고 있는 게 지금 진행 중인 사업들을 전면 재검토하라, 중단하라, 단호하지 않습니까? 네. 자, 하나씩 얘기하겠는데 반구대 안과과 보존부터 얘기해 볼까요? 네, 먼저 6월 17일에 있었던 문화관광체육국 업무보고 자리에서 나온 김두겸 당선인의 발언이 큰 주목을 받았는데요. 예. 방구대 안각화 보존과 세계 유네스코 등재 전략을 전면 수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민선 7기 송초로 시장 체제에서 진행되어 온 방구대 안각화 보존과 맑은 물 확보 투트랙 전략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전략이 잘못됐다. 어떤 부분이 많이 잘못됐다는 거죠? 네, 안각화도 보존을 해야 하고 맑은 물도 확보를 해야 하다 보니 울산시가 정작 정부에 끌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 김두겸 당선인은 이 국보 등의 문화재는 문화재청 등 정부가 주도해서 보존과 세계유산 등재에 적극 나서야 하고 울산은 맑은 물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이제 우리가 서울 가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죠. 비행기 타고 가고 KTX 타고 고속버스 타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김두겸 씨 해법 좋습니다. 그러면 전략을 어떻게 바꾸겠다는 겁니까? 네, 물 문제는 양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정부에 강력하게 어필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이 먼저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의 사연댐 수위 조절은 수용할 수 없다는 부분을 강력히 어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사연댐 수위 조절을 위한 수문 설치에 대해서도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고요. 예. 또 방구대 안각화 보존 문제에서 울산시가 발을 뺄 수도 있다. 또 세계유산 등재 자체를 포기하겠다는 말도 하는 등 강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략입니다. 강론에서 방식이 바뀌는 거지 총론에 실제 발을 빼겠다, 세계유산 등재를 포기하겠다 이런 얘기는 아니죠. 네, 벼랑 끝 전술을 펼치겠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김 당선인은 방구대 안각화가 중요하다는 점은 분명히 알고 있다고 강조를 했고요. 다만 이 정부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울산시가 전략적으로 우위에 있는 위치에 있어야 이 문제들이 빨리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여러 번 가봤겠지만 23일 목요일에도 현장에 갔죠. 네, 당선인은 인수위와 함께 세 번째 현장 방문지로 방구대 안각화를 찾았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식수 확보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를 했습니다. 아직 운문대 매물을 언제부터 얼마나 주겠다는 것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연댐의 수위를 낮추는 것은 불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하나 KTX 역세권 복합 단지 개발도 잘못하면 대장동 사건처럼 된다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한 것도 큰 뉴스입니다. 네, 방구대 안각화에 이어서 KTX 역세권 복합 특화단지 개발 사업 현장도 찾았습니다. 김두겸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복합 특화단지 개발이 제2의 대장동 사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사업의 전면 재검토 의지를 밝혔습니다. 뭔가 드러난 문제가 있었나요? 일단 이 사업은 공공과 민간, 그러니까 울산 도시공사와 울주군 또 하나가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서 함께 개발하는 사업인데요. 예. 하나그룹은 전체 면적의 53%만 소유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일반 지주들이 소유를 하고 있는데 지주들이 보상 문제로 일단 반발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김 당선인은 명확한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사업의 최초 입안자와 관련된 문제, 또 지주들의 보상 문제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여러 문제들이 있는 것 같다면서 진행 과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 이제 올해 말부터 당장 문화재 발굴이 시작될 예정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잠정적으로 이게 중단이 될 수밖에 없겠는데요. 네, 지금 실시 계획 인가가 진행 중이고요. 올해 말부터 문화재 발굴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었지만 일정들이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이 일대가 완만한 구릉지기 때문에 출토되는 유물들이 많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 지역입니다. 예. 유물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 사업 기간이 상당히 지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겠네요. 또 중단하라고 하는 것이 중국 성남동 소방서 부지에 들어설 예정인 지식산업센터. 이건 왜 중단하라고 했죠?
네, 중부소방서가 혁신도시로 이전해가면서 이 부지에 대한 활용 방안을 두고 오랜 기간 논의가 있어 왔는데요. 2019년에 지식산업센터와 청소년 문화회관 그리고 성남 119 안전센터 등 3개 시설이 들어오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예. 그런데 김두겸 당선인이 지식산업센터 건립 계획을 중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예. 청소년 관련 시설이 들어와야 한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김 당선인이 울산을 꿀잼 도시 만든다고 여러 차례 얘기하던데 그 지식산업센터 같은 건 성안동 쪽으로 보내고 그 자리에는 K-팝 사관학교 그거 들어서야 된다는 얘기죠. 네, K-팝 사관학교는 당선인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1층의 119 안전센터도 소방의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청소년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네. 김 당선인은 청소년 관련 시설로 건물을 세우고 또 태화강 오페라 하우스와 연계시켜서 중구 성남동 일대를 청년 천국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예, 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계속 이어지는데 글로벌 에너지 비즈니스 센터, 시내버스 준공영제 계획 줄줄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네, 남구 삼산동에 있는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울주군으로 이전하고 해당 부지에 글로벌 에너지 비즈니스 센터 건립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예. 김 당선인이 중단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시외버스 터미널과 고속버스 터미널 또 인근 백화점 등과 연계한 청년 관련 시설물이 들어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예. 내년 하반기 도입을 목표로 추진 중이던 시내버스 준공영제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울산시가 현재 연구 용역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김 당선인은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일반적인 추세이긴 하지만 예산에서 많은 부담이 된다면서 예.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불경 메가시티와 트램 노선도 속도를 늦추면서 대대적인 손질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예, 지금까지 이 얘기한 걸 듣기에 따라서는 민선 7기 송초로 시장의 핵심 정책들을 확 뒤집어 버린다는 오해도 생길 수가 있겠는데 이렇게 잇따라 제동을 거는 이유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네, 사업성이 낮고 효율성이 떨어진다. 또 재정에 많은 부담이 된다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이긴 한데요. 예. 아무래도 전임 시장 지우기가 가장 큰 이유라는 해석이 많습니다. 아하. 또 당선인의 공약 실현을 위해서 행정력과 재정을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전임 시장의 정책에 많은 비중을 두지 않기 위함인 것으로도 분석이 됩니다. 네. 하지만 오히려 행정의 연속성을 훼손하고 예산을 낭비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면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예. 인수위 단계에서 행정을 장악하기 위한 제스처인지 실제 7월 1일 임기 시작과 함께 전면적인 손질에 들어갈지는 조금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연봉 나가지 않는 이제 특보를 많이 두겠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검토가 되겠지요 앞으로. 네. 김두겸 당선인 방식으로 풀어가는 울산시정 한번 지켜보죠. 김영환 기자 잘 들었습니다. 지자체에서 물가 안정을 위해 착한 가격 업소를 지정해 오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물가가 급등하면서 이들 업소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착한 가격 업소를 늘리고 싶어 하지만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선뜻 동참하겠다는 가게들은 보기 힘든데요. 기존의 착한 가격 업소들의 고민도 커지고 있습니다. 심은홍 기자입니다. 울산 북구의 한 분식점. 맛도 좋고 가격도 착한 이른바 착한 가격 업소입니다. 2011년부터 12년째 착한 가격 업소를 유지해오고 있는데 얼마 전 어쩔 수 없이 가격을 조금 올렸습니다. 치솟는 재료비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서입니다. 45%에서 50%를 보면 돼요. 오른 가격이. 근데 안 올리고 가려니까 너무 힘이 들어요. 힘이 들어가지고 5월 달에 인상을 했거든요. 그래도 착한 가격 업소로 지정된 만큼 가격을 크게 올리지는 못한 채 손해를 감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착한 가격 업소를 유지하는 것도 새롭게 참여하는 것도 쉽지 않아 갈수록 참여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18곳이던 울산 지역 착한 가격 업소가 지난해 110곳, 올해는 104곳으로 점점 줄고 있습니다. 착한 가격 업소를 더 늘리겠다는 울산시의 계획과는 오히려 반대입니다. 저희가 몇 군데 이제 알아봐가지고 갔는데 가격을 못 올리는 속세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안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고요. 착한 가격 업소에 주어지는 혜택이라고 해봤자 종량제 봉투 지원 정도. 착한 가격 업소에 동참하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도 자리를 지켜온 착한 가격 업소들. 하지만 치솟는 물가 앞에 착한 가격 업소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JCN 뉴스 심은홍입니다.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등 3고 현상으로 울산 지역 기업들도 하반기 경영 환경이 악화될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울산 상공회의소가 지역 기업 73개사를 대상으로 최근 환율 상승 등 대내외 환경이 지역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애로사항에 대해 조사한 결과 경기 전망 악화 요인으로 물가 상승이 45.8%, 금리 인상 20.8%, 원달러 환율 상승이 16.8% 순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른 지역 기업의 애로사항으로는 수입 원가 증가에 따른 채산성 악화가 21.7%, 매출 원가 상승 21.1% 등 대부분 재정적인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상인은 3고 현상에 따른 긴급 지원 방안으로 생활 물가 상승에 따른 실효성 있는 물가 전담부서 신설과 대출금리 추가 지원 확대 등을 지자체와 관련 부처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서휘용 시의원이 온산선 열차 사고 시 대응체계 매뉴얼과 위험물 운송에 대한 투명한 자료를 공개할 것을 코레일 측에 촉구했습니다. 서 의원은 최근 폭발 사고가 난 S-오일이 선로를 이용하면서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며 위험물 운송 대비책과 사고 시의 대응 매뉴얼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지만 부실한 자료 제출로 인해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서 의원은 유독물을 실은 기차가 매일 지나다닌다는 사실을 모르는 주민들이 많다며 투명한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울산시는 세계관광기구와 국제관광인 포럼과 공동으로 오늘과 내일 이틀간 울산전시 컨벤션센터에서 제1회 세계관광산업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국제사회에 이슈가 되고 있는 저탄소 정책에 대한 인식 제고와 환경 보전, 에코 관광과 안전 관광의 국제적인 활성화를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16개국 장차관과 30개국 주한대사를 비롯한 관광 관련 인사들이 참석합니다. 특히 14개국은 이 자리에서 안전하고 행복한 관광 환경과 친환경 관광 사업 발굴 등의 내용을 담은 세계 에코관광 공동비전 선언문을 채택합니다. 제1회 장생포 수국 페스티벌이 내일까지 장생포 고래문화마을 일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페스티벌에서는 20여 종 만여 분의 수국이 형형색색의 조명과 어우러져 아름답고 다채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수국 페스티벌 행사장에는 추억을 남길 수 있는 포토존과 숨겨진 수국 명소가 있고 숲속의 힐링 콘서트도 열려 시민들의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울산 지역 최대 규모의 생활체육대회인 제17회 어르신 생활체육 대축전과 시민 생활체육 대축전이 어제 통합 개회식을 갖고 오늘까지 열전에 들어갑니다. 어르신 생활 대축전은 울산 지역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참여하는 대회로 게이트볼과 국학기공 등 14개 종목에 1,49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합니다. 또 시민생활체육 대축전은 울산 지역 5개국은 체육회 소속 동호인 1,400여 명이 배구와 배드민턴, 수영 등 19개 종목에 참여해서 열띤 경쟁을 펼치게 됩니다. 울산 조선해양축제가 다음 달 22일부터 24일까지 동구 일산해수욕장 일원에서 열립니다. 3년 만에 대면으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기바람배 콘테스트와 용가자미 잡기, 물총축제 등 다양한 체험 행사와 청소년 댄스 배틀 등 각종 공연도 열립니다. 축제의 대표 프로그램인 기바람배 콘테스트는 2명에서 5명이 한 팀을 이뤄 움직이는 배를 제작하는 것으로 1등에게는 300만 원이, 2등에게는 150만 원, 3등은 100만 원의 상금이 각각 주어집니다. 환경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수요도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친환경 자동차를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고 있는데요. 김나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 2월 말 기준 국내에 등록된 전기차는 24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울산 지역에 등록된 전기차도 3,400여 대에 달합니다. 하지만 부족한 주차 공간과 충전 시설로 곳곳에서 민원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만 울산 남구에서 접수된 전기차 관련 민원만 160건에 달합니다. 일반 차량이 주차한 경우에 대해서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입주민들께서는
주차장에 차를 대실 때 그 전기차 충전 구역인지 꼭 확인을 하시고 좀 주의와 배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월 친환경 자동차의 주차 공간과 충전 시설을 확대하는 친환경 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 데 이어 울산시도 관련된 개정 조례를 6월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앞으로는 거의 대부분의 공중이용 시설과 아파트에서 전기차 충전 시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전기차 충전 시설 의무 설치 대상 아파트가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늘어난 데다 공중이용 시설과 공용주차장 등도 주차 면수가 50면 이상이면 충전 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충전 시설도 기존 전체 주차 면수의 0.5%에서 5%로 10배 늘어나고 의무 대상이 아니었던 기존 아파트와 건물은 2% 설치 의무가 새로 생겼습니다. 현재 이곳 울산체육공원 전기차 충전소는 12대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30대가 추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현재 1,800여 개인 울산의 전기차 충전 시설은 오는 2025년 1월까지 6,400대로 늘어나게 됩니다. 충전 시설이 크게 늘어나는 만큼 전기차 수요도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부를 제외하곤 대부분의 아파트나 해당 시설이 설치 비용을 자체 부담해야 한다는 건 걸림돌로 지적됩니다. JCN 뉴스 김나래입니다. 유니스트 생명과학과 고명곤 교수팀이 착한 지방세포를 늘려 비만을 치료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 의료계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연구진에 따르면 TAT 단백질을 억제하면 백색 지방세포가 갈색 지방세포화되고 기존의 갈색 지방세포는 더 활성화되면서 열량 소비를 촉진해 비만을 막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대학교 안정은 교수팀과 공동으로 진행한 이번 연구는 미 국립과학원 회보에 지난 23일자로 공개됐습니다. 한국동서발전은 어제 보안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해 이른바 화이트 해커 인재 양성 발대식을 갖고 지원에 나섰습니다. 동서발전은 지난 5월 부산, 울산, 경남 지역 8개 대학에서 화이트 해커 3기 양성 프로그램에 참여할 대학생 49명을 모집했으며 오는 11월까지 200시간의 전문 교육과 사이버 공격 방어대회 참여 등 다양한 정보보안 연구과제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국정원지부와 협력해서 지역 내 공공기관과 협력 중소기업에 홈페이지 취약점을 진단하고 기술 지원도 할 예정입니다. 울산시 체육회 소속 레슬링팀이 47회 KBS배 전국 레슬링 대회에서 금메달 1개와 동메달 1개를 획득했습니다. 시체육회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23일까지 강원도 평창 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 여자 일반부 65kg에 출전한 장은실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장 선수는 지난 3월 제40회 회장기 전국 레슬링 대회에 이어 올 시즌 두 번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와 함께 여자 일반부 자유형 57kg에 출전한 이현정 선수도 동메달을 차지하는 등 오는 10월 울산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의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중구청은 어제 중회의실에서 올해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열고 11건의 중점관리 대상 사업을 선정해서 사업 내역서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대상 사업은 3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등으로 심의 결과 내왕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과 절굴마을 일원 도로 확장 공사 등 11건의 중점관리 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사업 내역서를 이달 중으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중구청은 지난 2014년부터 21년까지 모두 103건의 정책 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을 선정해서 누리집의 사업 내역서를 공개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남부소방서 삼산 119 안전센터는 어제 삼산동 산업공구월드에서 소방훈련 경진대회와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경진대회에서는 인명피해 우려 대상 5개소를 선정해 초동 조치 능력을 평가했으며 전통시장에서 화재 발생 시 인명대피를 유도하고 비상 소화장치를 활용하는 훈련도 진행했습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